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봉인영입니다. 주말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가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 파키스탄 측에서 미국과 이란이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됐고 곧이어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을 끝냈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란의 국영 매체 측에서도 그와 관련한 소식에 대한 인정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종전인 걸까요? 계속 기다렸으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소식이 전달되니 정말인가 한 번 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선은 오늘 국내 증시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번 주에 있을 주요국의 금리 결정 이벤트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달된 AI 관련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요. 여러 뉴스 속에서 오늘 국내장의 수급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만무리부터 여러 소식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기대 요소가 아주 많은 월요일 아침이네요. 미국 증시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시그널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S&P 500부터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주간 기준으로의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S&P 500 대비했을 때 기술주에 집중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퍼포먼스가 더 강했고요. 또 그 기술주 집중보다도 반도체에 집중하는 속스가 무려 9%대의 반등으로 지금 확실히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연초 대비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그 전주에 한 차례 잠깐 쉬어가는 듯 하더니 지난주에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주요 재료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술단에서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사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였달까요? 그런데 주가가 14%나 주간 기준으로 급락을 했다. 그 이유는 투자 지출에 대한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600억 달러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쩌면 많게는 900억 달러까지도 쓸 수 있어. 이것은 예상치를 무려 50%나 초과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심지어 400억 달러에는 외부에서 조달을 할 거고 200억 달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을 할 거다. 이게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오라클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돈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 흘러 들어가게 되는 AI 인프라 진영에는 다시 한번 호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아마존의 자금 조달 역시도 발표가 됐고요. 스페이스X의 테라펩 강조, 그리고 월가 아이비들의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과 관련한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AI 인프라주들에게는 호재로 집중 부각이 됐던 주간, 그리고 매크로단에서는 종전 기대감이 지속되며 유가가 하향 안정화됐다라는 부분, IPO 측면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 흥행, 오픈 AI의 비공개 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등락이 어떻게 됐는가? 일단 제가 매주 월요일 위클리 랩업을 정리해드리면서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는 메모리와 CPU는 역시나 강했습니다. 샌디스크가 27%, 마이크론이 14% 가까운 상승. 특히나 샌디스크는 이제 YTD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8배나 훌쩍 뛰었고요. 마이크론은 3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상태입니다. CPU 강자인 인텔과 AMD 그리고 암홀딩스까지도 전부 다 이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그 밖에 지난주에 새롭게 부각이 됐던,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싶은 분야가 바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겠습니다. KLA 코퍼레이션이 특히 32%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까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장비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ASML은 물론 유럽 회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업체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월가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주목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펌들에서 이 보고서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UBS가 가장 자극적인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바로 30년 만에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 폭증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메모리 3사, 전자, 닉스, 마이크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증설이 본격화됐고 그렇게 된다면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 장비의 수요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약 2년치 수요 전망을 미리 공유받고 있는데 내가 애널리스트로서 이 업계를 30년 넘게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길게 긍정적으로 확실시되는 주문량은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성장이 가속화되는가 그 여부가 될 텐데 장비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폭증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지로는 올해 27%, 내년에 35%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해요. 돈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면 그동안은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사들한테 돈을 썼죠. 그리고 이제는 그 메모리사들이 캐파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돈을 쓸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사들의 당분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점유율 현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최첨단 노광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로서 20%대 초반의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종합 장비 회사입니다. 18% 가까운 점유율, 램 리서치는 메모리 중심 회사가 될 텐데 10%대 초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일본 회사 최근에 메모리 강세 사이클에 힘입어서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왔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죠. KLA 코퍼레이션이 또 미국 회사가 될 텐데 공정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주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어느 거 하나를 콕 집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ETF 옵션이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의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로서 항상 속스 그리고 SMH 이 두 가지 상품을 강조드리고는 했었는데요. 속스 반도체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오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같은 장비사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KLA와 램 리서치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SMH를 보시더라도 램 리서치와 KLA 코퍼레이션이 탑10 홀딩스의 비중 9위와 10위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ETF에 투자를 하기만 해도 반도체 장비사들에도 함께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금요일 시장에 다시 들어가서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날 스페이스X가 아주 성공적인 IPO를 치렀습니다. 19.2%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월가 IB들이 아직 많이 투자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울프 리서치와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매수 콜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울프 측에서 제로에 가까운 자체 발사 비용을 현실화했고 과감한 규모 확장을 통해서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압도적인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이스X의 IPO와 동시에 다른 우주 테마주들은 즉각적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급 쏠림이 진행이 됐다는 것인데 로켓랩은 나스닥 100지수 편입 호재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1% 가까운 급락으로 인하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 밖에도 인투이티브 머신, 버진 갤럭틱 등이 두 자릿수의 하락률, 테슬라도 사실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
스페이스X의 COO가 직접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합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여타 반도체주들 강했던 가운데에서 특히나 CPU 업체인 AMD와 인텔의 시세가 두드러졌는데요. AMD에 대해서는 CT 측에서 신뢰도 높은 GPU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번에 나스닥 100지수 리밸런싱이 22일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이때 편입 예정된 종목들로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아스트라랩스와 테라다임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시세를 연출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찌 흘러갈까요? 민영 앵커와 함께 대비해 보시죠. 지난 거래일까지 해서 6거래일 동안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오늘도 이 종전 이슈로 혹시나 매수 사이드카가 나온다면 7일 연속해서 사이드카. 그것은 결국 변동성이라는 것이죠. 일단 지난 금요일 양 지수는 모두 강하게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합의가 마무리되었다, MOU가 임박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유가, 금리, 달러가 하락했고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죠. 그와 동시에 종전에 대한 기대로 재건의 모멘텀, 건설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지금 건설은 이중 모멘텀이 있죠. 대미투자 특별법 이슈 그리고 재건의 키워드를 같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날 건설 섹터가 강했고 애프터에서도 건설 종목들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을 살폈을 때 오늘의 종전 이슈와 함께 추가적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현대건설 상승세, GS건설, 대우건설, 그 외에 삼성 E&A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구글 TPU 밸류 체인. 삼성이 이제 구글의 TPU 밸류 체인으로 완연한 편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 진영에 힘을 실어줬고요. 일본에서도 AI가 여전히 강했습니다. 도요타를 제치고 키옥시아가 시총 1위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죠. 자, 반도체 대장주 못지않게 요즘 강한 쪽이 소부장 쪽의 랠리이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쉴 때도 소부장의 랠리, 특히나 전공정 장비 주들의 시세가 너무나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은 금요일장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강했던 쪽이 원익 IPS, 결국에는 하락 출발 이후 상승으로 올라가더니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참 대단한 시세였고요. 그리고 HPSP 역시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전날 강했었죠. 스페이스X 500억 장내 매수 결정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한미 반도체 주가도 탄력적인 흐름을 기록했다가 장 후반에 살짝 상승분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본장 대비는 조금 아쉬운 시세가 있기는 했죠. 자, 어찌됐건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장비주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로봇주들도 한동안 쉬었었죠. 젠스낭 CEO 방한 이슈 이후에 로봇주들 전후로 해서 변동이 다소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 올랐어요. 골드만삭스 측에서 한국이 로봇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LG그룹에서 로봇 훈련소 휴머노이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뉴스 등이 나오면서 오랫동안 좀 내려왔었던 로보티즈가 모처럼 강하게 급등했습니다만 장중에 상승분을 꽤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된 거는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회복의 신호를 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요 이평선 위로 차곡차곡 더 강한 돌파를 해줄지 지켜봐야겠죠. 로보티즈와 함께 액추에이터 쪽에 HL만도 상한가로 로봇주 내 여러 종목들이 회복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주 전반이 강했어요. 네이버라던가 HD현대일렉이라던가 KB금융 전체적으로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철강, 조선, 방산주들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두루두루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었다.
있었다. 자, 반면에 장 후반이었죠. 시장의 상승폭이 좀 확 줄어드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IB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이런 아시아 주요 기술주에 대해서 레버리지 매수를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수합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고요. 이 때문에 딱 차트에서 보이시는 저 상승폭을 확 줄이는 부분이 바로 그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일한 흐름이 나타났죠. 오후 2시경에 수급 부담이 있었고요. 확 밀렸다가 다시 애프터에서 이렇게 조금 구덩이를 메워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은 종전 이슈에 강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ETF 리밸런싱 과정이 진행됐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대형 종목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리밸런싱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매물 출회,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ETF 내에서 약간의 리밸런싱 기간이 18일까지는 좀 변동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장 초반에 강했던 삼성전기가 상승분을 확 다 반납하고 5% 하락으로 마무리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온전선은 더했습니다. 가온전선도 좋은 출발을 보였었다가 22%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등 이런 수급적인 리밸런싱 이슈 등의 영향 속에 변동이 굉장히 커지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 주간의 서킷 브레이커,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또 매수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엄청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돌아봤더니 변동성은 기회였더라. 계속해서 변동을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종목이나 지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긍정의 포인트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강력했던 외국인의 매도가 일간 기준으로 매도 규모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거래일은 24일 연속하던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이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옮겨갔었다며 그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상장 이후에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기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죠. 자, 반도체 한 주간에 어땠는가 살펴봤더니요. 삼성전자 일주일간 2% 빠졌고요. SK하이닉스는 4% 정도 올랐는데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의 종목들 좋았습니다. 특히나 장비주들의 시세 보시면 원익 IPS가 50% 상승, HPSP 42%, 그리고 VM도 42%, BSK, 테스, 한미반, 유진테크 등의 종목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베라루빈 LPDDR 탑재량 축소 우려는 해소가 됐고 그 외에 악재 노출 이루어졌고 그 사이의 조정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해소됐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노이즈가 남아있다면 글로벌 헤지펀드의 아시아 대형주 매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데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 아시아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가 좋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 비용이 올라간다 고 해서 과연 이쪽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반박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주가가 탄력도가 좋을 때는 이러한 매수세가 멈출 여지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6월 10일까지 디램과 낸드 수출 너무나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이죠. 마이크론부터 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등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 구간이지만 파업 관련한 이슈로 인한 영향이었다. 지금 파업 이슈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메모리 섹터 내에서 주가가 약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 보고서를 통해서 내놓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나 파운드리사의 캐펙스 상향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27년 신규 팹이 오픈된
되는 이 외형 성장의 모습까지 더해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 워낙 좀 갑작스럽게 올라온 종목들이 또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각 등도 있습니다만 보유자라면 홀딩이고 추격 매수가 가능한 장비주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장비주 메리트 외에도 부품과 소재단에서도 지금부터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같이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한 밸류체인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부품과 소재단의 종목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조금 더 강했던 쪽이 이런 테스트 소켓단인 것 같아요. 리노공업이 올라갔다가 TSE가 올라갔다가 ISC도 지난 거래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부품단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행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해서 MK전자 등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소재 종목들 후성이 지속적으로 강했었죠. 변동을 이겨내고 다시금 후성도 지난 금요일에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워닝머티리얼즈 등등의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계속해서 종목군들의 온기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1월이었습니다. 소부장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2025년도에 AI 학습이나 추론 시장 성장 속에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했고 주요 제조사들은 투자하면서 순차적으로 장비부터 소재 부품이 관심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소재 부품 장비주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렸었고 국내에서 이렇게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소재 부품단을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요. 조금 느리게 탑2 종목들의 랠리가 정말 뜨겁게 분출되고 나서 코스닥 시장 관심을 받는 시점이 도래하자 이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갈지 오늘 출연자와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 뉴욕장의 분위기는 3대 지수 모두 나쁘진 않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습니다. 이날의 이슈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지정학적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장 초반에 변동을 조금 만들어내긴 했으나 파키스탄 측이 합의 최종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란 국영 매체에서 이란 제재 해제와 해협에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유가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종전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표 개선 이슈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까지 진행이 됐죠. 스페이스X는 시총 6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무려 75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됐고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겼죠. 일론 머스크는 처음으로 조만장자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쪽은 약간의 엇갈림이 있었어요. 마이크론,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중립 의견, 목표가는 올렸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CPU 모멘텀이 계속됐죠. 베라 CPU 중국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좀 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올라갔고요. CPU 단에서 인텔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스토리지에서는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등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웰스파고에서 퀄컴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퀄컴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신고가 흐름도 계속됐다라는 점에서 마이크로만 살짝 쉬는 분위기에 나머지 반도체 쪽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이스X 영향은 약간의 이슈가 오픈되고 나서 세론 혹은 우주 스페이스X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우주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라던가 로켓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꽤나 컸다라는 점에서 다른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이스X 상장에 굉장히 소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갔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종목들 내에서도 보시면 중국 태양광주들이 좀 좋았다라는 점, 미국 태양광 종목보다는 오히려 중국 관련 종목들, 진코솔라 이런 쪽의 시세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구리
배터리나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알도 7% 이상의 상승을 보였고요. 네오클라우드 쪽은 코어웨이브나 네비우스 등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전이나 중국 경기 기대감, 구리나 금리가 올라갔고요. 항공, 여행, 중장비, 건설 이런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자, MSCI 한국 ETF, 코스피 200 야간 선물 등은 이날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오늘의 주요 뉴스는 긍정적이었고 미국의 반도체 진영도 괜찮았다라는 측면 내에서 유가, 환율 개선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관련한 선순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가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게 됐죠. 그러면 스페이스X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조금 더 원활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중 하나가 스타쉽 V3 상용화가 가속될 것인가. V3 같은 경우는 지금의 스페이스X의 주력인 펠컨 대비해서 탑재 중량이 높고 비용은 훨씬 더 싼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 많은 위성을 탑재해서 우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주 수송을 재편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AI-1인데요. AI 연산이 가능한 위성입니다. 이걸 여러 대 V3에 실어서 지구 저궤도로 올리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구상이고요. 위성 간의 통신이 연결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페이스X로 인한 자금 조달, V3와 AI-1의 상용화, 이것은 우주 데이터 센터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우주, 태양광, 배터리 관련한 섹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망은 조금 엇갈리고 있어요. 르네상스 캐피털에서는 성장 전망이 반영된 상태로 상장이 됐다. 상장 후 주가 전망 밝다 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지는 추후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쪽, V3에 더 많은 위성이 탑재될 수 있다. 우주시대가 열린다라고 봤을 때는 위성 관련한 종목들, 혹은 우주 태양광 했을 때 페로브스카이트 이슈가 또 나온다면 한화솔루션 이런 쪽, 텐덤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 쪽, 그리고 배터리 단에서는 LG 엔솔과 같은 대형 종목군들, 스페이스X와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동안 치고받는 듯한 모양새는 결국 합의를 위한 합의전이었던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말 그대로 정말 해피 버스데이 선물을 자신에게 안겨준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를 주말의 흐름 내로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보도 등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주말 뉴욕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또 어떤 세력들도 서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이 기회를 날려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될까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새벽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 이란 평화협상이 타결됐고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을 할 것이다. 트럼프와 이란의 국영 매체에서 모두 그와 관련해서 긍정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종전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하나의 변수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에 따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스페이스X 관련한 이슈로 본다면 우주 태양광, 배터리 이런 쪽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어레이텍
엠테크, 캐나디안 솔라, 진코 솔라 이런 태양광주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체크를 해놓겠고요. 위성 관련주.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난 금요일의 시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아무래도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장내 매수 이슈로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500억 투자 이슈로요. 더 갈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LG 엔솔 역시나 스페이스 X 관련한 배터리 모멘텀을 안고 있죠. 그래서 LG 엔솔은 또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약간의 노이즈성 이슈로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 X 단 한 주도 청약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ETF 운용사들 좀 뒤늦게 장중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에셋증권의 흐름은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이 정말이라면 그러면 재건을 체크해야 되겠고요. 재건이라면 먼저 우리가 반응을 예전에 보였던 것이 종전에서 중동 건설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E&A, DLENC, GS건설 혹은 건설 기계단의 종목들 같이 넣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로는 뭐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도 이렇게 함께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E&A는 개별 또 모멘텀이 있었죠. 삼성이 에너지 TF를 구성한다. 12년 만에 에너지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E&A뿐만이 아니고요. 삼성 E&A,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SDI 이런 기업들에 대한 체크가 동반해서 필요하다. 삼성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종전하게 되면 유가가 떨어질 여지가 있겠죠. 대한항공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등도 관련주로 연결해 놓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 저희 ETF 관련한 리밸런싱이 18일까지 좀 변동을 자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지금 이 거래일간 굉장히 큰 변동을 보였던 삼성전기인데요. 남은 며칠도 변동을 보이게 된다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늘부터 좀 회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일단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240만 원으로 JP모건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MLCC나 ABF 기판 모멘텀, 실리콘 커패시터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 우리가 다 아는 그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다만 ETF에서 그런 리밸런싱 과정이 있다면 기존의 막 고점을 계속해서 높은 호가를 잡아 먹어가면서 매수해주던 그 수급이 조금의 동력 약화는 될 수 있으나 이내 다시금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 가치에 집중한다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 등이 많긴 합니다. UBS 측에서는 삼성전기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무라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MLCC AI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AI 시대 MLCC 탑재량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같은 피어 그룹 내에서 무라타에 대한 이런 목소리는 당연히 삼성전기에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공격적으로 올 매수가 아닌 조금씩 담아가보는 전략이 가능한지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엔트로픽의 셧다운 소식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면 접근 금지를 냈습니다. 엔트로픽의 내부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의 임직원까지도 접근 금지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죠. 강력한 수출 통제였고요. 엔트로픽의 지침을 위반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 엔트로픽은 이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 사용을 셧다운 시켰다. 이런 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이제 안이 마련될 때까지 셧다운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기존에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칩이나 이런 하드웨어 단에 대한 규제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AI 지능 그 자체를 가지고 규제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능력이 너무나 고도화되고 있다 보니까 적대 국가가 이와 관련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결국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한 것이고요. 탈옥에 대한 위험성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도였던 간에 명확한 것은 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 내부에 조금 문을 닫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서도 소버린 AI, 우리의 AI에 대한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버린 AI 관련한 종목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네이버가 됐든 SK텔레콤이 됐든 아니면 NC가 됐든 그 외에 AI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내용 요약해 보시죠. 일단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으나 사실 오늘 한 줄에 좀 묻힌 느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 타결 19일 스위스에서 사인한다더라. 이 내용으로 오늘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 변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 완연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죠. 종전에 대한 기대는 화학건설, 항공, 중동 수혜주 체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 좀 변동을 보였었죠. 다른 중소형주 대비는 약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긴 했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이들 종목의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줬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X IPO 지나갔죠. 이 환불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봐야 되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매수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들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매도가 청산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했던 게 지난주는 코스닥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의 회복 주간, 슬슬 7월부터 코스닥의 정화작용 속에서 실적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켜보죠. 자, AI 진영으로 봤을 때는 6월 선물 만기일 직후에 정기 변경 ETF 캡 상회 종목들에 대한 매물 출회가 있었고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등으로 출회가 된 거죠. 이로 인한 변동은 매수 기회였던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TSMC가 첨단 패키징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HBM이 더 많이 탑재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HBM 탑재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 이것은 삼전닉스에 긍정적이겠고요. KB증권은 반도체 주가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장비에 이어서 부품과 소재도 조금씩 확장되는 시세라는 점 지켜봐 주시고요. 엔비디아가 AI 관련한 소재를 직접 구매하고 나섰다 해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박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분 1,500톤이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CCL 업체들을 겹치지 않고 소재를 직접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핫 주식, 삼성그룹주가 되겠죠. 삼성 E&A, 중동재건이나 삼성의 에너지 TF 구성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받게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 삼성그룹주 넣어봤습니다. 스페이스X, 배터리를 좀 자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5월 기준으로 꽤나 세계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태양광과 위성 탑재에 관한 키워드 열어놓겠습니다. 분위기 파악으로 본다면 종전 이슈 있을 거고요. 삼성의 에너지 TF, 그리고 엔스로픽의 페이블 차단 이슈, 결국 소버린 AI에 대한 키워드가 네이버나 삼성 SDS, LG CNS 등등을 자극할지 보시고요. 그 외에 소버린 AI 관련한 종목들로 언급이 됐던 과거의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원전이요. 이번 주 일정이 있죠. 대미투자특별법 6월 18일에 발효가 되고요. 국내의 첫 SMR 부지, 원전 2기 부지가 또 6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의 모멘텀도 갖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여러 이제 컨퍼런스 일정 등이 있어요. 그러면 AI 컨퍼런스에서 과연 주요 이제 AI 기업들의 참석 이후 어떤 발언이 나오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있습니다. 그리고 엔스로픽의 기술 임원이 네이버 본사 방문 일정이 있고요. G7 정상회의가 또 17일까지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점,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의 발언도 살펴봐야겠죠. BOJ 금리 결정 일정 화요일에 자리하고 있고요. 중국 경기 기대감에 요즘 리튬 등의 가격도 괜찮은데 이 실물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비바테크 유럽에서 열리는 스타트업의 모임인데 여기에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관련 코멘트 확인해 주시고요. 구글 클라우드 서밋 등의 일정이 자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18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이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금요일이 휴장이어서 하루 땡겨서 하게 된다라는 점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인 스토리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로봇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드컵 환호성과 함께 이 로봇주들의 환호성도 대단히 강했었는데요. 시세를 확인해 보시면 대표적인 로봇주들의 종가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HL만도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언급을 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양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에브리봇도 29.9%로 상한가 기록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로봇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이 된 가운데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수급이 에브리봇 쪽으로도 몰렸다. 특히나 자율주행 모듈화 관련해서 2026년 매출액이 한 60%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또 더해지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로보틱스, TXR 로보틱스, 로보티즈, SBB테크부터 두산 로보틱스까지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로보티즈라든지 SBB테크,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그리고 SPG, 하이젠 R&M 이러한 부품 쪽도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LG전자,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대기업 쪽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부품단이라든지 다른 중소형 단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인 가운데 LG전자 쪽에서는 최근에 급하게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이제 아틀라스가 춤추는 영상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춤을 추는 이유를 알겠네라고 제목을 달아봤고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가장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금요일 로봇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어떠한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간략하게만 복습을 해볼 텐데요. 한국을 로봇 공급망 분야에서 핵심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한국은 이제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에 로봇에도 활용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던 건데요. 따라서 휴머노이드 시대가 개화가 되면 개화가 될수록 현대모비스라든지 HL만도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 이쪽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고 액추에이터 공급망 중심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은 기술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기술력이 전략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그 가치는 앞으로도 격상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이 중요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과 독일도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특히 부품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거의 이제 상단에 위치해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그를 앞설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말 공격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HL만도가 향후 휴머노이드 시대에서 핵심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업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도 6만 5천 원. 그 이후에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정말 많이 쏠리게 된다면 그 이상으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HL만도 우리가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HL만도는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 쪽으로 액추에이터를 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로봇 기업들은 아직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지 아직 실적이 탄탄하게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HL만도는 매출액이 어쨌든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전체 매출에서는 1%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커진다면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현지 조향장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도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점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개발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사족보행 로봇용 차세대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용과 관련해서는 2027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북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2029년에는 북미와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할 것이라는 계획 갖고 있으니까 이 로드맵을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도 관측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국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단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안에서 대표주자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고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그룹이 뭐 두산이라든지 LG 그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쪽은 LG전자인데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제 증권가에서 LG그룹과 현대차그룹을 두고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현대차그룹이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LG전자와 현대차그룹을 비교해봤습니다. 핵심 기대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인프라 쪽이 되겠고 현대차그룹은 조금 더 명확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명분은 현대차그룹이 조금 더 자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자체 공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LG그룹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이제 가정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려야 그때부터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단기 리스크, 현대차그룹은 뭐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대부분 로봇 기업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일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 선반영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미래는 창창하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촉매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공장에 이제 적용을 하는 사례가 본격화되는지 그리고 LG전자는 구체적인 수주라든지 뭐 로봇 매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들 담겨 있고요. 투자 포인트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로봇 매출이 언제부터 얼마나 잘 찍히는지 그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 전격 비교해 드렸으니까요. 그 이후의 주가 향방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 다시 한번 로봇주를 봐야 하는 이유, 증권가의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로보틱스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최근에 또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이죠.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 꼬리 부분을 보시면 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만큼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력을 느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로봇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휴머노이드 공급 병목 부품 기업들 이쪽에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인프라 기업들을 위주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국내 이 로보틱스 테마 합산 시총이 2024년 말에는 12조 원에 그쳤지만 이게 2026년
2020년 1월 말까지 56조 원까지 불어났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또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5월과 6월은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 조정 속에서 선반영된 기대치를 일부 반납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확인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보자라는 코멘트도 챙겨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과 6월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로보틱스의 합산 시총도 전고점 대비해서 22.2% 하락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쯤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진단이 필요해 보이죠. 휴머노이드 양산화 시점 전후로 전고점 경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해서도 플랜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이 신한투자증권도 액추에이터, 고정밀 센서, 베어링 같은 로봇 핵심 부품 쪽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러한 로봇 핵심 부품사들은 글로벌적으로 10개 미만의 공급사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향후 기대감을 더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탑픽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휴머노이드 부품과 로봇 인프라 쪽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부품 쪽에서는 로보티즈, 링크솔루션, NBR모션 이렇게 거론하고 있었고 인프라 쪽에서는 시메스 로보틱스, SFA, 고영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로보티즈와 링크솔루션에 대해서만 제가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로보티즈는 레퍼런스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고객사에 액추에이터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과거 10년 동안 캐파를 10배 가까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본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죠. 향후 3년에서 4년 동안 현재 10배 규모로 또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링크솔루션, 3D 프린팅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휴머노이드 경량화와 초정밀 센서 제작의 핵심 요소로서 이 3D 프린팅 기술력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업체가 입증한 기술을 현재 이 링크솔루션이 비중국 공급망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제 시장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플레이 준비해 볼 텐데요.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2026년 7월에서 8월경 옵티머스 초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8월에 이제 또 현대차그룹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RMAC가 가동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하기 때문에 로봇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은 여전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 지금 증권가라든지 글로벌 IB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최종 목적지는 이제 피지컬 AI다, 로봇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부품 기업들을 위주로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변동성 내에서도 현명한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